오늘은 내가 이제 미래 직업입니다. 직업. 예. 미래 직업. 그러니까 공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공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그런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얘네들이 직업을 갖고 대학 나와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지금 현존 없는 직업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직업들은 도태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토마스 포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미래에 연구하고 그리고 데이터로 준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미래 준비 세미나요. 매년마다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 그리고 할 사람은 하게 돼 있고요. 자, 언제나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해야 돼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저는 배우고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맥 마이크로 맥 성경은 뭐냐면 맥은 뭐냐면은 영어로 맥은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미시적이라는, 거시적이란 뭐냐면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조그만하게 보고, 그렇게 맥베인이라는 거, 연결, 크고 작은 것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면서 이걸 공부하는 일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계속해서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늙어서 80, 90이 돼도 아마 저는 이 공부는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래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대처? 이제 직업이 너무 좀 바뀌니까 너무 빨리 지금 바뀌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먼저 봅니다. 누가 보면 16장 2절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의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좀 불성실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더니 너 이제 청지기 일을 더 이상 못할 거다. 이제 해고 통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 82년생이 명퇴에 들어갔습니다. 40세에 명퇴가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이따 나오겠지만 50세에 지금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면 30이거든요. 30에 딱 10년 다니고 은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이 이거 변하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알겠어? 아이들이 뭐 알겠냐고요. 자, 그래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해고 통고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나 이상 더 이상 못 다니더니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보면은 집에 그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노동일 하자니 뭐 한다고요? 쉼이 없고, 이 노동일은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노동자가 될 거냐 아니면 인베스터 투자자가 될 거냐, 장사하는 사람이 될 거냐, 투자자가 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쉼이 없고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게 뭐예요? 구걸해서 얻어먹는 겁니다. 얻어먹자니 뭐예요? 부끄럽고. 그렇죠? 나이가 이제 이 사람도 보면은 40, 50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나가지고 노동일 하려고 하면 노동일은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얻어먹고 빌려먹고 한다면 이건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6장 4절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그 청지기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나가서 노동일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빌어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 주인이 뭘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채권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대신 받아주고 돈을 또 받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유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중간에 이제 좀 빠져서 기름 100말의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빨리 앉아가지고 50이라고 써라. 50은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수증도 안 받은 거니까. 이건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그러죠. 부실금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0말인데 50말로 써라. 그래서 이제 50말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이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차피 여기서 쫓겨나가는데 사람들에게 그 선심을 써놓고 내가 나가겠다. 선심을 써놓고요. 이걸 여러분 잘못 알면은 이제 부패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은 내가 안 알려주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럼 80석이라고 써라.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이건 이제 부실채권이었는데 이걸 써서 이제 주인에게 준 겁니다. 근데 주인이 이걸 몰랐느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지혜 있게 하심으로 칭찬하였다. 옳지 않는 일을 했다. 왜? 아니 주인 것을 지가 100말을 80으로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름도 기름도 절반으로 감해주고 그거 옳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칭찬을 했느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 친구가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순소리를 할 수 있죠. 내가 옛날에 당신 봐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뭔가 좀 봐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인생을 살 때 남에게 각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직장이 아니잖아요. 내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매정하게 굴지 말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가라도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걸 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지혜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보고 어디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래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제조, 그 다음에 TV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 제조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니까 AI, 인공지능의 세계, 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 7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제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거에 공부 안 하면 지금은 선생도 앞으로 못해요. 왜?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대학의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3분의 1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소수 대학만 살아나요. 이번에 여러분 서울대학교도 상급자리가 들어갔어요. 상급자리가 항상 1급에서 0. 몇 프로 0.01% 애들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서울대학교도 들어갈 애들이 없고요. 1년 동안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친구들이 2,000명 넘는 아이들이 자퇴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유학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또 유학도 안 가요. 왜? 공부해서 취업이 안 되는데 그 취업 안 되는 학교를 왜 가느냐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학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취업하고 돈 벌려고 하면은 이런 기업,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삼성,
구글, 그 다음에 텐센트라고 이 그 게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리바바,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만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뭐냐? 인공지능으로 회사를 경영을 해요. 인공지능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요, 600명의 회사 직원이 있는데 켄쇼라고 하는 이 AI 로봇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598명이 해고를 당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일자리가 사라진 세상, 이게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면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는 인간들이 일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 물어볼게. 일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 니들 일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 싶어?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원하는 것 같아. 애들 요즘 공부하기 싫어해. 물어봐. 공부 재밌어? 고개 다 흔들어요. 공부 재밌어? 싫어요. 공부할래?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큐티반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우리 주일학교 큐티반 해본 한 두서너 명 와서 큐티해. 왜? 공부하는 걸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 AI가 해요. AI가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무서운 세상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너는 일하지 마. 너는 놀고 먹어. 돈은 내가 벌게. 그게 로봇입니다. AI가 그래요. AI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사냐? 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 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앞으로 여러분 이게 2030년도에 오면은 여러분 실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7년밖에 안 남았다고. 7년. 자, 이제는 무인 창업 아이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산에서 내가 힌트도 여러분에 줬죠. 커피 창업, 무인 커피 창업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이런 상가 같은 걸 여러분 목이 좋은데 정말 여러분이 싸게 나온다면은 사놓으면은요, 무인 커피를 파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커피를 파는 이 로봇이 한 달 대여료가 그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커피 타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재료 전부 다 넣어가지고 자판기 있죠? 자판기식으로 돼 있어요. 그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벌써 강남에서는 이 한 대가 한 달 매출 지금 1,500만 원을 봅니다. 여러분 뭐해서 한 달 1,500만 보겠어요? 나도 요즘 돌아다니면 어디가 경매가 나오는가 가게를 이렇게 유심히 봐요. 왜? 돈 있으면 사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이 라면만 전문적으로 끓이는 로봇, 그 다음에 또 그 떡볶이 만드는 그 로봇.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스시, 일본의 그 스시 있죠. 나는 일본에 벌써 20년 전에 붕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스시가 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한국에 내가 갔다 와서 한 5년 10년 되니까는 그게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많이 다니면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물론 창업하고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은요, 해외에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요. 자,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김치도 담그죠. 그 다음에 김밥도 말아가지고 혼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의 알바자리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로봇이 혼자 일해서 혼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내 얘기를 듣고 누가 조금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면은 일산에도 막 이게 이제 앞으로 생길 거거든요. 지금 강남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요. 내가 일산에서는 잘 모르는데, 보통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건 보편적으로 보죠. 아까 저녁에 집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더니 서빙하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거 심각편하거든요. 인간은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품이 나쁘고 그 다음에 말 잘 안 듣고 성질 난다고 탁 나가고 그런 인간들은 진짜 이제는 놀아야 돼요. 노봇이 그러면 너 놀아. 예? 내가 일할게. 내가 돈 벌게. 예. 그런 세상에 우리는 도래하고 있다. 자,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이따 이건 끝날 때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해줄게요.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는 공부를 해라.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일을 준비해라. 직업을 갖도록 해라.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공부를 엘빈 토플러나 그다음에 토마스 포레이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건 쓸데기 없는 공부다 그랬다고. 쓸데기 없는 공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가. 자, 만 40대가 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금년부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82년생입니다. 82년생이에요. 82년생이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100살을 사는데 그러면은 60년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3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하나 준비해가지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언제 2개, 3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애들은 대학 다니면서 복수 전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이따 그 연대 나이대별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7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80세까지. 그런데 요즘 50대면은 이제 일반적 퇴직입니다. 50대가. 공무원들은 63세까지 되고 조금 앞으로 더 늘어날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평균 49세가 지금 퇴직의 평균 나이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5세, 65세가 국가도 버린 저주받은 나이라고 그럽니다. 50에서 65세까지는요 일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허드렛 일입니다. 허드렛 일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좀 길게 가면은 이제 기술직으로 가든지요. 기술직으로 가든지. 자, 삼성의 정년은 50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을 들어가지 말아라. 대기업 다니는 걸 좋아하지 마라. 왜? 50이면 53 미만에 다 나옵니다. 대기업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고 50에 나와서 뭐 할 거냐고요.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중소기업을 들어가라. 중소기업을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 다녀가지고 뭐예요? 노하우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하는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업을 하면은 내는 정년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삼성전자는 2030년도입니다. 무인 공장을 도입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공장을 자동화 TF가 이미 구성돼 가지고요. 삼성도 더 이상 지금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7년 후면은 완전 자동화를 하는데, 아니 공장도 그 다음에 직원도 전부 다 자동화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 50세가 되면 다 내보낸다는 거죠. 지금은 못 내보내니까. 노동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도 대기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삼성만 그럽니까? 지금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삼성 간다, 뭐 대기업 간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 해봐야 삼성밖에 뭐 더 있어. 현대 여러분 완전히 쪼그라졌습니다. SK도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회사를 들어가야 내가 조금 오래 다닐 건가도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나이 여러분이 80 80대도 일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80, 70에서 일한 분들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뭔 일이에요? 노동 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지 이런 거 할 것밖에 없습니다. 식당은요 80 안 가요. 못 가요. 70대도 식당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토마스 포레이가 말하기를 2030년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데, 지금 그래도 직장 다니신 분은 성실하기 때문에 다니지만은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는 사라지면 일자리가 생기네. AI와 관련된 일자리는 생겨요. AI. 그러니까 고도의 머리를 쓰는 이런 그 AI에 관련된 것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는 생기는데 이건 여러분 공부를 안 하잖아요. QT를 하자고도 안 하는데 근데 무슨 머리가 발달하겠냐고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말할 인공지능의 힘이 세지면 인류에게는 위협이 될 거다. 위협이 될 거다. 자, 여러분들이 그 챗 GPT,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원하든 간에 이 챗 GPT에 가입을 해놓고요. 딱 여기다 질문만 하면 그 뭡니까 시를 써달라면은 무슨 시, 뭐 가을에 대한 시, 그렇게 딱 해서 딱 하면은 3초 만에 시를 하나 딱 써줍니다. 우리 그 반주 했잖아요. 이 반주 작사 작곡을 하는데요. 3초에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음악과 뭐 작곡과 피아노과 요즘 학교마다 다 미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키보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AI가 키보드를 다 말로만 하면은 찬양 몇 장 하면은 그냥 다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돈 주고 씁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악학과를 나오는 벌써 나는 10년 전부터 얘기해. 내가 교회 음악학과 하는 애들한테 거기 가면 못 먹고 산다. 학교 졸업하고 지금 몇 년이 돼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 벌기 위해서 음악학과는 가지 말아라. 그런 뭐 서브 직업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해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챗 GPT라는 이 챗봇이라고 하는 이게 2022년 12월 달에 선을 보였는데 이게 전 세계 막 열풍적인 거예요. 이 챗봇에게 너 저 뭐야 변호사 시험지 주고 너 해봐 그랬더니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의사 시험지 주고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합격했어요. 대학원 입학 졸업시험 모든 시험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챗봇하고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챗봇을 어떻게 내가 이용할 건가 이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미래는 소망이 있다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처럼 뭐 놀러나 다니고 뭐 캠핑이나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은요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취업까지 시켜 지원해주는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거든 이거 얘기 듣고요. 이 김미경 씨입니다.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걸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개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근데 이제 나이 뭐 60이 되고 뭐 70이 돼가지고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가 됐는데 뭔가 내가 안정되고 돈 좀 버는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이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게 이제 여기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대기업 사무직보다 기술직을 선호해라. 우리 교회 이 공무원 5급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5급 공정직은 이제 동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들 가운데는 기술직이 있었대요. 기술직 친구들은 은퇴하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갔답니다. 지금도 자기 퇴직한 지가 지금 5년인데 지금도 그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돈을 더 받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반드시 미래는 기술직으로 가라고요. 기술직이 아닌 모든 직업은 AI에게 다 뺏기게 돼 있다고요. 다 뺏기게 돼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공무원, 교사, 그 다음에 공사, 하여간 정부 기관 모든 직업들을 함부로 잘리지는 않아요. 잘리지는 않은데 직업의 소멸 직업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무직보다는 기술직을 선호해라.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기술과 창업 노하우를 나는 배우라. 그렇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하다가 그리고 개척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처럼 교회 부목사로 평생을 살았으면 내가 벌써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는 은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살아라. 노봇이 안 하는 일을 하면 밥은 먹고 산다. 노봇이 안 하는 일은 뭐예요? 청소. 또 뭐예요? 요즘 식기세척 같은 것도 전부 다 로봇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 로봇이 안 하는 일, 로봇이 안 하는 일이 뭐죠? 길거리 청소 미화원. 여러분 곧 저는 로봇이 미화원도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곧이요. 왜냐면은 그 요즘 기계 보면은 그 쓰레기 같은 걸 막 잡아 빨아 당겨 가지고 딱 빨아 가지고 차가 쫙 가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곧 이것도 청소도 대체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기 청소하려고 옛날에는 막 빗자루 실고 닦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청소기 있어가지고 딱 혼자 하고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걸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배워라. 그 다음에 AI가 못하는 일을 준비해라. AI가 자기를 고치는 일은 자기가 못해.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봇 기술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또 그 3D 프린팅, 그 다음에 또 그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관심 가지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얘기했어요. 늘 얘기. 그리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기 그 울산이나 이 공장 같은 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직업을 보니까는요,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그래요. 영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중에는 이제는 지배를 당해요. 지금 여러분 정부에서 그 5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을 데려와야 된대요. 그러면 수준 없는 애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뭐 같은 어린이집 교사를 이제 이 초빙을 할 때 영어 못하는 것보다 영어 하는 사람을 초빙을 하죠. 요즘은 파출부도 여러분 영어하는 파출부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 파출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파출부 해야 되는데 면접 볼 때 영어 할 줄 알아? 영어 못하면은 취업 파출부도 못해 이제는. 도우미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게 일하는 직장과 직업을 준비해라. 꼭 이거 기하세요. 길게 일하는 돈 많이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대기업은 돈을 많이 받아. 그런데 50에 딱 나와. 50 이전에 나와요. 50 이전에 나오는데 길게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좋고 길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면 좋고 그 다음에 사업이면 좋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놔야 돼. 내 직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메모해 가지고 목사님이 옛날에 보니까는 돈을 많이 버는데 막 짧게 직장 다니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 여러분 우선 돈을 많이 벌어도 회사에 안 나가면은요 보기 싫어해요. 남편 직장에 나가죠. 그런데 지금 그 나이에 직장 안 나가면은 꼴 보기 싫겠어요? 요즘 30대 왜 TV에서 싫어합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왜 집에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받아먹냐고. 싫어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게 다니는 직장을 지금은 선호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길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다니는 뭐예요?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한 20-30년 다닌다. 그리고 내가 창업하면 되잖아요. 20-30까지 다니면 내가 창업이 나이가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10년이나 한 15년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길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걸 배우지 않으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을 몇 개 획득해라. 국가 자격증입니다. 꼭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될 건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가면 안 돼요. 왜? 아니 교수 앞으로 저는 이거 10년 안 간다고 생각해요. 10년 안 간다고. 그러면 전부 다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능한 갖고요. 그 다음에 요즘 50대는요 직장에서 컴퓨터 못하면은요 뭘 안 줄 아세요? 50대가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에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일하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컴퓨터, 빅데이터, 이런 코딩 이런 것을 모르고서는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왜 직장에서 생존을 못하느냐면은 가장 이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를 해독을 못한. 왜? 요즘 웬만한 기업은요 전부 다 해외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영문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살아남지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부 이 아이들은요 죽으라고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죽으라고. 영어 재밌어? 재밌대. 넌 공부 잘해봐. 우리 자네는 공부 영어 재밌어? 거기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해야 돼. 예.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영어를 여러분 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단어 하나씩을 외우든지 하여간 해봐요. 예, 매일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한 문장씩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훈련을 꼭 하는 습관을 길러봐라. 예, 꾸준하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직업 1, 직업 1. 40대까지 갈 수 있는 직업 하나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60대까지 갈 수 있는, 40대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2는 60대까지 다닐 수 있는, 벌릴 수 있는. 그리고 60대는 이제 직장에서 다 나옵니다. 그 여러분 노동도요 60이 넘어가면은 힘들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세면 변기를 고쳐주는 분이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 많습니까? 많지 않다. 자기를 잘 안 써준대요. 왜? 나이가 많아가니까 순발력이 없고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알고 인정해 준 사람만 이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늙어가지고 나 노동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착각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업을 60대 정도 가져봐라.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직업은 70대부터 3직업. 그래서 여러분 엘빈 토폴러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잠을 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 나이를 만들어 놓고 살아라. 네? 내가 잠을 자도. 그게 뭐죠? AI 로봇을 앞으로 내가 한 대를 산 거예요. 내가 로봇을 한 대 사가지고 내가 이걸 렌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주식하고 채권을 모르면은요 그건 돈 다 잃어요. 지금 여러분 카카오뱅크하고요 토스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5천만 원 이상 돈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새마을 금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이 경영하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뭡니까? 그냥 대출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회수를 못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2, 3주 있으면 아마 새마을 금고들이 아마 부도 난다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는 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오후에 뉴스에 보니까는 토스 카카오뱅크도 지금 이렇게 막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자를 못 받아가지고요. 지금 위험하다고 그래. 그래서 칼럼니스트가 5천만 원 이상은 위험하다. 그 얘기를 언지를 주더라고요. 나도 그 토스 쓰고 있거든요. 토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면은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는데 회사가 부도났어. 그러면 5천만 원 내가 보장을 받는데 5천만 원 떼끼는 거야. 합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돈을 뜯어먹게 정부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0대부터 돈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건 노동할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0대 머리를 쓰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이 직업을 못 갖잖아요. 그러면 70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자본금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때 큐티했죠. 값진 진주를 사서 이걸 팔아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런 걸 새벽 기도 때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를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느냐? 변해가는 걸 감각을 못하니까 그냥 막 살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걸 얘기하는데 마지막 정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주잖아요. 공부할 능력 줬잖아요. 돈 벌 능력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뭐요?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걸 다 응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를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부까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고 그랬고요. 욥은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미리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줘야 돼. 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교회 안 가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봉사 좀 해주세요.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어주는 게 뭐라고요?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걸 얘기해줘. 에이 친구들아, 부모님에게 이 친구는 교회에 누가 다니는가? 안 다녀? 혼자 다녀? 엄마 아빠 전도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복 받을게. 그리고 기도해봐요. 자, 우리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은요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내 목은 내게 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목은 내게 주세요. 내 목을 남이 뺏어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일 안 하니까, 내가 노력 안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내 복이 딴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하나님 내 목은 내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하나님 제 목은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데 하나님 내 목은 내게 주세요. 네? 내 목은 내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말 아이들이 우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능력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둘째 날 이 세상의 직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40대까지 50대까지 1직업이 필요하고요, 60대부터 하나님이 2직업이 필요하고요, 이제 70대부터 3직업이 필요해서 100년은 산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목은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하나님은 내 목을 내게 주세요. 내 목을 내게 주세요. 공부도 내 목을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인생에 내 목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재물의 복도 제 목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내 물질을 남이 빼앗아가는 일이 없고 실패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고 불의의 사고 때문에 물질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돕는 은혜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직장과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아이들의 머리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혜가 총명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